네, 오늘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개소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례와 애로사항 등등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강릉 원주대학교의 조지복 교수입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6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각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인력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밑거름과 모든 것을 주도해 주시던 우리 강원도 박윤미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센터의 총괄을 맡고 앞으로 센터의 역할을 잘 이끌어 가실 임성희 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현직에 계시고 또 원주협동조합의 네트워크로 그 이사장님으로 계신 우리 우선자 이사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현재 기업을 창업하시고 이끌고 계신 여성기업 워드커뮤 대표님 전혜란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하실 우리 경력단절 여성 대표로 참여해 주신 조혜란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년 대표로 참여해 주신 김은총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센터의 총괄을 맡고 계신 관장님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임성희입니다. 우선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하면 여성이라는 게 이제 조금 치우쳐서 여성들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남녀노소가 다 가능하고요. 원주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교육과 또 좋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또한 자격증을 가정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신중년 5060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력단절 여성의 대표로 참여하신 우리 조혜란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성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대표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조혜란님의 자기소개와 함께 센터에 그 지원을 바라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혜라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에 경력 단절이 되어 많은 고민 끝에 방과후 학교 강사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일을 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방을 그만두면서 육아나 취업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처럼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키워두고 일을 하자니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또 취업 시 나이 문제가 걸려서 마냥 취업을 미루기는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그 시간에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방과후 학교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계약직이었는데요. 그렇게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일을 하고 쉬고를 반복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제로 일하며 적게 벌더라도 한 곳에 소속되어서 줄곧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보탬도 되면서 동시에 육아와 가사도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경력 단절의 고리도 끊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서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육아 때문에 취업을 포기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또 다른 엄마들에게 폭넓은 고용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조혜란님의 고충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윤리 도의원님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그 업종을 이끌으시면서 취업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협동조합의 우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혜란 님의 고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과 임신, 또 출산, 양육,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육아 휴직 후에 직장 복귀가 한 43.2%, 그러니까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요. 재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7.8년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도내에서는 춘천, 강릉에 이어서 이번에 3번째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정보 제공과 알선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특히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이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작년 자료를 보면은 강원도의 경력 단절 여성이 한 4만 2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도내도 이 경력 단절 여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사실 그동안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유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이 경력이 단절된 도내 거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그 비용 마련을 위한 구직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는 만 35세에서 만 54세를 대상으로 한 4천여 명 정도를 사업 규모로 정했는데요. 6월에 접수가 마감이 돼서 한 3,600여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75만 원, 그러니까 35만 원씩 5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여 명이 선정이 돼서 이분들께는 최대 250만 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구직활동 지원금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생애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챙겨서 또 경력 단절이 경력 이음으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우 이사장님. 네, 의원님이 좋은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에 좀 같이 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력 단절 여성 그러면 뭔가가 정말로 진짜 딱 단절된 어떤 그런 모양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저는 본인들이 어떤 뭐 취업이나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육아의 문제가 최고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는 그 지역 그 포괄 돌봄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 경력을 살려서 얼마든지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관장님하고 이제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그 어떤 그 내가 살던 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내 아이들하고 같이 노후를 즐기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같은 공감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들 육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은 얼마든지 재취업할 수 있는, 재취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원주에 생기는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강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 제도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우리 센터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하셔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 창업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청년 대표 계시는데요.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해서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 김은총님을 모시고 그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참석한 패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궁금한 거나 또는 조언을 듣고 싶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 김은총입니다.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 요즘에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올 1분기 강원도 내에 20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강원도를 빠져나가고 있는 탈강원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는데요. 청년 고용률 감소가 지역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청년들 대상의 창업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역시 지금 제일 힘든 게 청년층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고충에 대해서 일단은 센터가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 그리고 도시의 정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윤미 도의원님께서 혹시 청년 정책을 위해서 그런 도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김은총 우리 청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강원도는 이 청년들의 여기의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도내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의 3분의 2가 강원도를 떠나서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강원도를 떠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이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지금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작년에 이제 일자리 센터를 개소를 했고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자리 전담국이 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강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혁신 창업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인데요. 첫 번째 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인 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도내 청년을 채용하면은 연 2,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을 기업이나 농업 법인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이나 단체에 이 도에서 인건비하고 직무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고용 촉진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는 기간 중에 그 취업에 성공을 하면은 3개월 이상 근속을 하면은 50만 원의 이 취업 성공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원비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또 도서 구입비, 또 시험 응시료,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데 이걸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00여 명, 그리고 올해는 2,3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창업붐 조성을 위해서 창업 준비부터 예비 창업, 도약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자리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특히 구직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잘 고려하시고 아마 센터장님은 우리 관장님은 그 정책들을 잘 홍보에 잘 활용하셔서 청년층들도 그 센터를 잘 활용해서 취업에 또는 창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생협협동조합의 우리 우순자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취업에 대해서 지금 그 다양한 지원도 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 계시면서 경력 여성 단절 여성들한테 어떠한 센터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을지 우리 센터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우리 센터에 대해서 관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또 뭐 문의드리고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네트워크의 그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원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원주생협의 조합원들이 한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지역에 그 중에 젊은 엄마들, 경단녀인 우리 젊은 엄마 주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원주에 인력개발센터가 생긴다고 할 때 굉장히 저는 반갑게 그리고 우리 관장님의 또 그 노력의 이제 결실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는 지금 대면 교육 같은 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방편들이 있는지 계획들이 있는지 그거 또한 궁금하고 또 어떤 그 수강생들을 받아서 강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어떤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 좀 다방면으로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순서대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이제 그 한살림이나 생협이라든가 이런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엄마들의 욕구가 뭐였냐면 내 자식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고 싶은 욕구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소소한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았을 때요. 저희가 코로나로 시내로 이제 접어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또한 이제 그분들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는데 직접 비대면이 아닌 면대면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하반기서부터 코로나 문제로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강원도라는 우리가 원주도 그렇지만 산간 지역에도 있고 아이가 어려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거를 구축해서 집에서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센터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상담도 이루어지고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 자격증 과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분들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소소한 그 어떤 급여가 조금 필요한데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주 15시간의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 아이도 케어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일이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를 통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의 그런 교육적인 거로 인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하면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는 게 80%로 지원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하고도의 교육을 강사로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다 시스템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배우고 하게 되면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취업을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 또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창업적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창업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현직 지금 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 기업으로 창업하고 계신 전혜란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한 또 질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혜란 대표님의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드커뮤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천혜란입니다. 사실 창업이라고는 했지만 저도 아직 그 창업에 대한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지금 어떻게 창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 경력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여기 한국에 그리고 원주에 와서 이제 어떤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원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좀 이렇게 소소한 커뮤니티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까 우순자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그런 엄마들의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지만 육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어떤 또 뭔가 또 그런 학업에 대한 제한이 있고 어떤 교육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욕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줄 만한 곳들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끼리 자주적인 어떤 소모임이라도 만들어서 내지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같이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위드커뮤니라는 저희 협동조합은 원래 이제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또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조직이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어떤 강사 풀이 필요하고 또 연수 같은 걸 진행을 할 때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통역사 풀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런 인력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서울이나 수도권과 또 비교했을 때 지방은 좀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을 찾아서 같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멀리 계신 분들을 또 모셔와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원주에 이제 개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거기 정말 되게 수많은 강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가 정말 그런 어떤 인력풀을 담당하는 그런 정말 플랫폼이 되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게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이렇게 학습도 하고 같이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는데 정말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그 안에서도 아마 재취업의 목적도 있겠지만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없으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이런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이제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저희도 이제 창업으로도 지원을 지금 많이 하려고 계획 중이긴 한데요. 우선 중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 이웃 나라이지만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나라에서는 5명이나 3명이든 청년들이 모여서 장소만 주어지면 거기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성장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청년들을 지켜봤을 때에 어디서 모여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전문가를 모셔서 청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 아이디어가 창출해서 이제 창업적으로 나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가장 많이 그냥 수시로 시간과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가 센터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 질문 대상을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대표 김은총님, 혹시 우리 패널 중에 그 뭐 궁금하거나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그분께 혹시 본인이 궁금해하거나 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미 강원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 취업에 관한 여러 이슈들이 한국에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전부터 청년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계속 있었지만 그대로 잘 실천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주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생김으로써 청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와 강원도에서 또 다른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그 청년에 관한 그 사업은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우리 임성희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8월에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그리고 청년 정책의 전반적인 법적 규정을 위한 청년 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난 3월에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청년의 나이를 다른 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의 나이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도지사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고 그 안에는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그리고 청년 지원 사업단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데요. 예산이 이번에 한 43개 과제에 547억 원을 이번에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모두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셔서 간단하게 보면은 강원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리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크게 3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 93.1%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부분 다 영세하신데 이분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고요. 두 번째 소개할 게 이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입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추진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근로자가 월 15만 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하고 또 기업에서 15만 원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50만 원이라는 돈이 모아지는데 이 50만 원을 5년 만기로 하면은 3천만 원의 돈이 생기는데 이 3천만 원을 근로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인데 이 사업을 추진한 뒤에 이 가입 기업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감소했고요. 나중에 이제 3천만 원이 목돈을 받게 되니까 공제 가입 근로자도 그렇고 기업도 굉장히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는 크게 성공한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강원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이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을 정기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청년하고 장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부터 2019년부터는 만 15세에서 64세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후에 사업 참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이제 그 청년과 특히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발맞춰서 이번에 원주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개소함으로써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특성화되고 이 차별화된 교육과 취업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각국의 노력을 해서 원주에도 결국은 인력개발센터가 이제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질의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 경단녀 대표님으로 참여하신 분 조혜라님께서 이제까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외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단녀들이 그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원이 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좀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여기 이제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좀 자신이 경험했던 거하고 또 자신이 좀 원하는 그런 바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걸 좀 잘 반영하셔서 좀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 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혜라 대표님, 우리 질의 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취업이라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는 물론 교육이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또 생겼으니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더 많은 일자리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취업 후에도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는 뭐 좀 자유롭게 우리 경력 여성들뿐 아니라 뭐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각자가 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좀 이렇게 꼭 관장님께 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있으시면 이제 돌아가면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장님, 예. 여기 인력개발센터에 이제 와서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나요? 저희가 이제 현재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는만 이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저희가 그 6세서부터 이제 0세부터 6세까지는 여기에 그 시설 자체가 다 진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엄마들이 그 초등학생의 학교 가는 날수가 이제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엄마들이 이제 그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을 그 시간에 학생들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강의실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또 시켜주면서 그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안심해서 교육을 받고 그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또 다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돌봐줄 때에 그거를 이제 그 아이들 돌봐주는 그 기간의 시간 동안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직접 강사로 뛰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네. 좀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저희가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지금 현재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벌써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맘카페나 그 다음에 한살림이라든가 이제 생협 같은 경우에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의가 좀 많았어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은 네 조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홍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회원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수강료를 조금 할인해주는 혜택까지 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원 확보를 그렇게 하시겠다. 네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저는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그 수강 과목하고 또 관장님이 봤을 때 또 저분은 이거보다는 요게 더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사람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눈이 관장님은 충분히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떻게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권해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선택을 본인의 선택이 아닌 좀 그렇게 여기 센터에서도 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쨌든 센터가 안정이 되고 원주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강사들이 배출이 되고 또 경단녀들이 재취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서 거기는 센터를 가야지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된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본인이 원하는 수강이 아니더라도 권해서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는 바람? 네네.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수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적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직업 상담사라는 분이 전문 직업 이제 직원이 계셔서 MBTI라는 적성 검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그분이 그 적성과 맞는 직업은 또 뭐고 그분이 또 원하는 게 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적성에 맞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생활과 내가 공간 안에서의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문이 드릴 텐데 아까 브리핑 하실 때 보면 주로 자격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한데 네. 뭐 자격증 중요하죠. 근데 자격증 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갖고 직접 이제 취업할 때 도움을 주려면 또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취업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 프로그램이 같이 이게 그 동원이 돼야만 취업을 성공되지 그냥 자격증만 된다고 따면 취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그게 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시대의 욕구에 맞는 자격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앞으로 뭐 700만 뭐 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온택트라는 시대에 맞춰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의 특성을 디지털로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또 그런 훈련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교육 훈련도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는 새로운 직종들을 좀 발굴하는 건데 그건 아마 센터에서 혼자 하기는 그렇고 우리 여기 강원도에 있는 우리 인력 양성 기관들하고 좀 협조를 잘 하셔서 서로 자문도 구하고 좀 그런 걸 개발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하실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전에 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저희가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50가지가 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한 이유는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기관이라든가 다른 어떤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고 싶은 데서는 자격이 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느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마다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마다 자격증을 개설하는 걸로 지금 다 넣어 있었고요. 또한 저희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든 아니면은 뭐 기관에 들어갔을 때에 충분히 자격 조건이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멸되는 직업군보다는 생성되는 직업군들을 위주로 저희가 자격 과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맞는 뭐 AI 인공지능부터 유튜브서부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뭐 거의 마무리 수준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하나 하세요. 저희 천혜란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석사 박사를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일본은 굉장히 이런 역할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아니면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성인력센터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사실 일본에서 이렇게 딱히 구직 활동을 막 그렇게 해보지는 않아서 네. 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자신은 없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딱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어떤 우리나라의 이런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같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민간에서 실시하는 어떤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캐리어업 강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구청 같은 데서 그런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육아나 어떤 돌봄 그다음에 어떤 개호 자기 부모님이나 어떤 그런 이제 케어를 위해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제 전직을 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재취업을 위한 어떤 캐리어 강좌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그런 매너 메이킹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좀 작업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그런 CS 교육 정도의 그런 정도의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원주에서도 그렇고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강좌들은 정말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했던 거는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런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정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가서 정말 자격증을 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도 뭐 청년이 창업을 하든 여성이 창업을 하든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창업 어떤 그런 기업마다 또 지원금들이 있고 어떤 뭐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몇 세까지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제도들이 되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 한정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그 여성 경력 단절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재취업을 위해서 그런 걸 할 때 제가 이건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일본에서 뭐였냐면 그 캐리어 카운셀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 임성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업 상담사가 있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만 아까 이제 조혜라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취업이 됐는데 그 후에 내가 거기를 안정되게 정착을 해서 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후에 내가 상담을 하면서 뭔가 내가 거기에 좀 안정되게 그 일에 내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들을 과연 누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그 일본에서는 어쨌든 그런 구청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캐리어 카운셀러라는 이제 그런 그 공무원이시거나 상담사신데요. 그분들이 계속 사후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든 재취업을 하시든 또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든 내가 여기를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해서 재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창업을 했지만 여기가 내 마음에 그냥 고향 같은 곳이 돼서 언제든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인력개발센터에 가면 그래도 뭐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 인력개발센터에 가면 그래도 이런 얘기들 들어주고 이런 해결 방안들을 주더라.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뭔가 생각했을 때 인력개발센터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활동들이 전개가 되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각자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 청년 대표 우리 김은총님. 일단 원주에 이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생겨나서 너무 기쁘고 축하드리고, 이를 통해 많은 이제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천 대표님. 네, 우선 이렇게 원주에 인력개발센터가 이제 개소하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 제가 되게 든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제가 어떤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나 강사가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이 인력개발센터에 오면 뭔가 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좀 되게 든든한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딱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 같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미 의원님. 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개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그리고 청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놀이터이자 사랑방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낼 거라고 봅니다. 전국 최고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순자 이사장님. 네, 저 원주 또 무실동에 생겼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무실동 주민으로서 굉장히 더 남들보다 몇 배 더 좀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 그 우리 관장님하고 꿈꿨던 무실동을 또 여성 친화 마을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축하드리면서 어떤 그런 밑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원주 생협에서도 같이 이렇게 조합원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센터가 좀 이렇게 위상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혜라님.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토론을 하고 나니까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임성희 관장님 앞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와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또한 전문가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에 참여하신 6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